고흥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캠핑을 하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50대 4명이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SOC 사업에 1조 3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와 순천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남해안 철도 잔여 사업비 등이 반영되면서 수건 사업이 해결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진도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망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와 인구 감소 등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줄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동네 가게와 시장 소개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마음 편히 여행 가기도 어렵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꺼려지면서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요즘 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에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흥에서 차박을 하던 50대 남성 4명이 가스 중독으로 숨지거나 다치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5인승 버스 한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차량 앞문에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 있고 캠핑용으로 개조된 내부에는 신발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며 차박하던 50대 남성 4명이 참변을 당한 건 13일 저녁. 저녁 8시 40분쯤 일행 한 명이 잠에서 깬 뒤 바닥에 누워있던 친구들이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119에 신고한 겁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광주에서 고흥으로 여행을 와 금산면의 한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술을 마시다 잠들었고 도로 위에 버스가 세워져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자 한 명이 잠에서 깨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한 명은 이미 숨진 상태, 한 명은 저온 화상 등 중상을 입은 채 의식이 없었고 나머지 2명은 고열과 한기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잠들기 전 버스 시동을 끈 채 경유를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를 켜고 잠든 것으로 보아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긴 한데 경유를 사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석유 연료가 연소가 되면서 또 한 가지는 산소가 소비가 되고 일산화탄소가 거기서 나오게 되면서 폐로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산소보다 결합력이 1750배가 강하거든요. 일산화탄소가 적은 농도에서도 사람이 쉽게 산소 결핍에 의한 가스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과학수사팀 등을 동원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과 전문가는 난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지 않을 경우 일산화탄소가 내부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고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스 중독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철 캠핑이나 차박을 할 때 특히 난방시설 사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두꺼운 옷이나 침낭을 이용하는 등 보온용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치, 무미, 그다음에 자극성이 없어서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꼭 공기를 자주 환기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고흥에서는 개조한 버스로 캠핑을 즐기던 일가족 5명이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국비 1조 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SOC 예산이 올해보다 3.3% 증액된 1조 3,365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광주 송정과 순천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으로 110억 원 증액된 297억 원이 반영돼 보성과 순천 구간 공사 발주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목포와 보성을 연결한 남해안 철도 잔여 사업비 2,542억 원도 확보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에도 계속 사업은 계획기간 안에 준공을 마치고 신규 현안 SOC 사업의 국가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은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 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진도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망자가 해상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오리 농장입니다. 농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통제되고 요원들은 방역 작업에 분주합니다. 나주의 한 오리 농장을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겁니다. 영암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농장은 모두 2곳.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주말 검사를 벌인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농장 2곳의 오리 5만 마리와 반경 3km 안팎에 있는 14만 7천 마리의 오리와 닭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전체 농가 살처분 매몰 대상이 19만 6,500수예요. 예방에서 살처분 대상 농가 2농가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중으로 완료할 겁니다. 전남 진도에선 울돌목 해상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낮 1시쯤 진도대교 남쪽 해상에 있는 양식장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해상에서 인양된 시신에선 신원을 특정할 만한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지문과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형체는 알아볼 수 없고 신원도 이제 뜨긴 떴는데 아마 확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팀이나 이런 게 좀 나와야 그 분들은 또 대조를 하긴 하거든요. 지난 11일 저녁 8시 10분쯤 고흥해선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넉넉한 시골의 정을 느낄 수 있고 값싸며 품질 좋은 물건들이 다양한 곳, 바로 전통시장인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지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로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영암군에 있는 오일시장으로 가봅니다. 박종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겨울에 쓸 김장을 하느라 분주한 시장 상인들. 찬바람에 차디찬 물을 써가며 김장을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영암 매일시장은 이름 그대로 매일 열리는 장이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나 방앗간 등 10개가 넘는 점포 가운데 문을 연 곳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40년 전 1원짜리 채소를 사다 팔았다는 김은옥 씨는 지금은 장사를 접은 상황입니다. 80년대까지는 야채 한 대가 없어요. 이 영암에. 그 나주로 가가지고 사갖고 오면은 뭐 호박 하나에 그때만 하더라도 1원씩 했어요. 1원. 가서 따가지고 1원씩 해서 갖고 와가지고 여기 오면은 5원 받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매달 5일과 10일이면 더 큰 장이 열리는데요. 바로 오일시장입니다. 장날마다 시장에 와서 새우와 낙지 등을 팔며 아들을 키운 이금자 씨. 이제는 손자들 용돈 주는 재미에 장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시 반에 나가고 이놈 다 팔아야 집에 가지라. 그럼 못 팔면은 못 가. 오늘 저녁 가량 있어야지. 손지들 용돈 주고 손지들 갈치고 편이야 그럼 재미지. 그 옆에서 채소를 파는 박순자 씨는 50년을 장사한 베테랑입니다. 시장에서 번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결혼까지 시킨 뒤 이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하려고 장에 나왔다지만 가만히 있기 힘들다 보니 오늘도 장사에 나섰습니다. 장 아닌 날은 수영장이던데 운동하려고 어리된 게 딸하고 둘이 그러고 또 장도 오면 이렇게 장 보고 뭐 어딨어 깝깝하고
5일 시장의 만남의 장소 가운데 하나인 의류가게. 장을 보러 온 어르신들이 꼭 한 번은 들리는 곳입니다. 45년째 옷을 팔고 있는 이윤자 씨는 어르신들의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편한 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편한 옷을, 나들이 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고운 옷을 추천합니다. 할머니들이 가실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여기서 앉아서 쉬었다 가게끔 차 한 잔이라도 드리면서 그렇게 해요. 재래시장에는 그거의 정이죠. 북적북적하니 그렇게 해요. 시장에는. 도시하고는 틀리거든요. 시어머니가 하던 가게를 함께한 지 벌써 60년째인 진양순 씨는 5일 시장 상인과 손님들의 허기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키운 팥을 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어 팔고 있는데 동짓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동지팥죽을 준비합니다. 팥칼국수를 주된 품목이 팥칼국수 합니다. 손님들이 저희 걸 찾아 싸세요. 1년 기다리시네 어쩌니 하시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문으로 따지고 그러면 전혀 뭐 안 되거든요. 근데 보답하는 차원에서 잠깐 한 2달 정도 합니다. 시골이다 보니 찾는 발길은 줄지만 상인들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영암 5일 시장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100년 정도 전통이 됩니다. 100년이 넘습니다. 영암은. 영암은 이제 한 100여 년의 전통이 있고 또 영암에 예전에 여기가 그 폭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암 하면 그 기회고장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똘똘 뭉치고 또한 열출산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또 서로 그 교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어른들의 걸음으로 걸리는 시간은 최대 30분.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은 짐을 들고 가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영암 5일 시장에는 짐을 대신 들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나름입니다. 할머니가 걸어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수레를 잡고 모셔다 드렸거든요. 터미널 여기 버스 타는 데까지. 그럴 때 정말 제 수레를 잡고 건너갈 때 제 마음도 정말 찡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도 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의 미래도 기고 그래서 보람도 있습니다. 영암 5일 시장 상인들은 기본이 40년의 내공을 가진 장사의 달인들입니다. 넉넉한 인심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곳.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어서 오세요. 이곳은 영암 5일 시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종사자 진단검사에 신속 항원 키트를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진단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 검사법보다 정확도는 낮지만 시간이 최대 20분 정도인 키트를 활용할 계획인데요. 전라남도는 지역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 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 키트를 사용하고 이를 요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진만 가진 신속 항원 키트 사용 권한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식품 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용합니다. 강진군은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에서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만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3단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 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규제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용 규제 지침을 따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체육회 소속 체육단체가 무안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바라는 시도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공항 이전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민간공항 통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 상황은 광주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군공항 문제는 향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